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숨막히게 불편한 직장사람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아주 옛날이었어요. 제가 한 대리 정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직장에서 일요일 딱 오후만 되면 그래서 막 해가 막 뉘엿뉘엿 지려고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위기인데 제가 직장생활 거의 한 30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회사를 아예 정말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었어요, 그게. 근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정말 특이하게 힘든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식구들하고 실제로 막 의논했어요. 나 이거 회사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거 도저히 못 다니겠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그때 막 했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직장 상사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와,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어떤 상황을 알고 있던 제 선배가 했다가, 너 직장 상사한테 한 통 내야겠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하고, 농담처럼 막 하고, 그래서, 그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전혀 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굉장히 막 기쁘고 즐겁게 회사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한번 넘어갔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만큼의 어떤 위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사람과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숨막히게 그야말로 불편한 직장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그게 힘든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고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이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스트레스 받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풍경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나는 대리예요. 그리고 나서 과장이 있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막 망신 주고 자존감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다고 치자고요. 그걸 아직도 몰라? 대리식이나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정말 수준 이하다. 좀 알아서 좀 해봐. 일일이 그걸 설명해. 다시 해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다시 하라는 거야. 그런데 막 물어보면 막 짜증내. 이러면 정말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도 또 없이 자기는 얼마나 그 대리 시절에 잘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 이렇게 날라다녔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대화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되면 막 회사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 잡힐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혼자서 하면 제대로 그 직장 상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또 일이 엉망이 되고 그러면 또 욕먹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직장에서 대화하기조차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애를 먹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을 맞아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특히 이직을 해서 어리버리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도 못했는데 텃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 환경도 낯선데 사람까지 불편하게 하면 정말 답 없는 거죠. 불편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까? 첫 번째, 직장에서 동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감정적인 걸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정말 친밀해, 친밀하지 않아. 저 사람이 굉장히 쌀쌀맞아, 냉정해. 그리고 말하는 게 그야말로 정말 싸가지가 없어. 이런 거 감정에 관련된 거는 일단 우선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끊어내고 일단 그의 능력, 그의 프로페셔널은 어떤 거냐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딱 잡아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한테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싫고 좋음을 벗어나서 저 사람의 장점이 뭐냐, 저 사람한테 뭘 배워야 되냐, 팀에서 정말 그 팀장이 없을 때는 팀장을 대신할 사람,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이제 그 전문가인 사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업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 특별히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나와 달리 차별화되고 이 사람의 장점이다.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좋고 싫고 이런 건 이제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아, 그런 장점? 내가 배워야 될 장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그의 장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싫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내가 얻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내가 이제 제대로 직장생활 못하는 거다라고 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계속 싫어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자고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하는 거를 모르면 꼭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를 물어보지 않고 내가 끙끙 속으로만 앓고 있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해서 들이대고 욕먹나, 그럼 처음부터 막 물어봐서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해서 욕먹나,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저 같으면 이것도 모르냐고 처음에 차라리 욕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 실력이 느는 거니까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어보면 분명히 꼬투리 잡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하는 걸 차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머뭇거리고 물어보지도 못하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받고 실수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꼬이고 뭐 혼나고 관계 깨지고 좋을 일이 정말 1도 없는 거죠. 1도. 그래서 대화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너무 말하기조차 불편하고 이제 답답하고 숨막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충 늘 시키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해서 지난번 이제 납기 그 일정 연기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언제까지? 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연기가 안 될 때는 그럼 우리가 플랜 B로 어떤 거를 요청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연기를 그 사람들이 해주는 대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은 나도 뭔가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뭐인 건지.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다 정리를 해서 직장 상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일이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그 직장 상사가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휘둘려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처음부터 내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한테 들이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이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무리 까다롭고 이제 못돼 먹은 상사라 하더라도 처음에 부딪히고 이제 모르는 거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하고 정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내가 듣지 않겠어. 말하지 않겠어. 이거는 내 감정을 주고받아야 될 정보하고 굉장히 경계선을 공과 사 그야말로 구분 못하는 거죠. 마음의 감정을 공적인 일에 자꾸 투영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고 좋고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정보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죠. 감정 섞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저 사람을 정보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저 사람한테 끌어내겠어 라고 생각하면 일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뭐든지 사실 뭐 환경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공통점이 적으면 적을수록 감정이 서로 이제 잘 맞지는 않더라도 그게 정보의 많고 적음,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정보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치우쳐서 내가 이득 볼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한테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들고 숨막히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직장 사람한테 오늘 이제 말씀드린 3가지 적용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